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상입니다. 네, 5월 6일 금요일, 장마감 후. 자, 오늘 좀 영상을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렇게 한번 잡았습니다. 예, 어린이날 잘 보내고 났더니 먼저 시장이 이렇게 폭망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아마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조금 담담하게 대응하신 분들은 나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증시 FOMC 이후에 급등했다가 또 전거래일에는 폭락했다가 그래서 급등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면 뭘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이냐. 그거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반영하고 있는 것이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시장이 상승하거나 또는 시장이 예를 들어서 하락했을 때 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뭐 지금 어떤 전략을 하는 게 좋고 어떤 종목을 주목해 보는 것이 좋겠느냐. 또 오늘은 어떤 종목이 시장에 또 그나마 좀 어려운 시장에서 오늘 뭐 장중에 보니까 뭐 하락 종목이 한 2,000개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나름 그래도 오늘 선방한 종목들 그리고 또 오늘도 최근에 이제 저희 수급박스 관심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아갖고 수급박스로 또 어떤 종목군들 발굴이 되고 또 어떤 종목군들이 수급의 어떤 변곡점들을 만들고 있고 매집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니까요.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장중에 공개 방송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로 와우넷이나 아니면 뭐 저희 이현상의 황금바닥 채널로 참여를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아침 8시 한 50분 정도 더 해서 오전 방송 12시까지 공개 방송 한번 진행하려고 그래요. 아무래도 궁금해 하시겠죠? 이번 주 주말 미국 증시 어떻게 될 것인지. 물론 그때는 결과 가지고 하는 거니까요. 월요일에 시장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인지 네,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미국 시장 마감 사항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야, 이거 뭐야? 아시겠죠? 네. 자, 근데 좀 방송을 제가 이렇게 재밌게 하는 기술은 없지만 나름 좀 재밌게. 왜냐하면 시장도 스트레스 받는데, 응? 한번 좀 노력을 해보려고 해요. 네, 자. 이게 이제 우리 어린이날에 사실 휴장이었습니다. 이번 5월 FOMC 우리가 이제 예상했던 거는 그거 아닙니까? 50bp 인상할 것이고 대차 대조표 축소할 것이고 그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금리 인상도 결정이 될 것이다. 누구나 다 예상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나왔으면은 이거는 하락입니다. 예. 여기 이제 변수가 있었어요. 5월 달에 50bp 인상하고 6월에도 50bp 인상할 것인데, 뭐 7월에 가서 75bp 인상할 것이냐. 그죠? 사실 이것이, 그거에 대한 파월 의장의 멘트가 무엇이냐. 사실 우리가 기다렸던 건 그거란 말이죠. 그랬는데, 요때는 그랬어요. 75bp 인상은 테이블에 두고 있지 않다.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시장은, 야, 딴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금리를 우리가 생각했던 데 50bp 인상하고 50, 그다음 75bp 인상은 고려하지 않아. 이거에 환호를 했던 것 같아요. 어머, 근데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증시는 다우가 마이너스 4% 떨어지다가 종가는 마이너스 3.1로 마무리가 되었고 그다음에 나스닥은 4.99, 네, 4.99, 4.99 이거 개별 종목도 아니고 말이죠. 장중에 마이너스 한 6% 떨어지다가 좀 줄였더라고요. 뭐 양심이 있는지 말이죠. 기술적으로 보면 다우는 아직 전저점이 깨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32,000을 사실 좀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2,000이 깨지면 이제서부터 본격적인 약세장으로 가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셔야 정상이겠죠? 그건 아니에요. 왜? 지지선은 항상 지키라고 있는 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그러면 여기도 지지선이 깨진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지선이라는 거는 어떤 추세의 반전, 그동안에 있었던 어떤 방향과의 반전의 마지막 마지노선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지금과 같은 변동성 큰 장세에서는 오히려 극단적인 변동이 저점을 만들 수도 있다. 왜? 악재를 반영하고 있으니까요. 자, 나스닥은 어떠냐? 12,500이 깨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지난주 월요일 날 야간 반상회 때 말씀드렸는데 깨졌습니다. 근데 이제 깨지고 나서 오히려 그죠? 극단적인 그죠? 정점도 있을 수 있다. 반등이 나왔는데 전날엔 또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개인적으로 12,500 아래로 내려갈 수는 있지만 소위 이렇게 깨지는 상황에서 악재를 충분히 반영하는 그 시점은 반전이 나오게 될 것인데
최근에 그런 얘기도 있어요. 매도를, 그죠? 숏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그죠? 롱 포지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고민거리가 양쪽 다 있는데 숏이 더 많더라.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감안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달러는 초강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건 뭐 당연하겠죠. 그죠? 원화는, 그죠? 원화도 마찬가지. 우리 환율 한번 볼까요? 원 달러가 오늘 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뭐 정고점을 뚫었습니다. 그죠? 네, 원화 가치가 급락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자, 일단 미국 시장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보죠. 시장은 어디까지 반영하고 있느냐? 그래, 파월 의장이 75bp 인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거는 그래도 시장에 안정적인 메시지를 줬다. 그런데 이분이 멘트를 치는데 자꾸 눈에 거슬리는 멘트가 있었다. 그죠? 그게 뭐냐? 인플레. 야, 이게 너무 높아. 부담스러워. 그죠? 이 얘기를 계속 멘트를 치더라. 그죠? 예. 그리고 또 하나, 고용사정도, 빠듯하다, 빡빡하다라는 표현을 또 했더라고요. 근데 전날에 보니까 매주 목요일 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됩니다. 근데 이게 월가 예상치를, 그죠? 상회를 했다. 그죠? 잠깐만요. 자, 월가 예상치를 상회를 했다. 네. 20만 명. 그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20만 명. 전문가 예상치는 18만 2천이었는데 이걸 웃돌았다. 그죠? 고용 사정이 좋지 않다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중요한 건 이번 주말에 비농업 고용 매월 첫째 주 주말에 발표됩니다. 그죠? 자, 이거가 좀 좋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게 아마 시장에 좀 반영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습니다. 뭐냐? 사실 75bp 인상을 향후에 할 것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대차대조 축소를 6월 1일부터 시작할 것이고 9월부터는 그죠? 규모를 좀 늘릴 것이다. 그죠?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중요한 건 주변 악재가 계속 지속 중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가 계속 진행 중이다. 여기다 조만간 9일 날이었나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뭐 전면전을 설포할 수 있다. 뭐 새롭게 반영되겠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새롭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거는. 자, 중국의 봉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 시장이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 나름 우리 시장은 굉장히 선방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좀 이따 우리 시장 얘기하겠지만 여기 자 영상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네. 그리고 이거는 주식창에도 올라가고 유튜브 영상으로도 올라가는데 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마이너스 2.3% 급락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상했던 건 전날에는 좀 돌렸죠. 얘네들 이제 5월 4일까지 노동절 휴장이었어요. 노동절 휴장이 있었는데 사실 우리의 관심사는 뭐였냐면 노동절 연휴 이후에 그죠? 그죠? 노동절 연휴 이후에 그러니까 저 노동절 연휴 이후에 중국의 봉쇄 정책이 조금 변화가 생길 것이냐 그죠? 사실 이게 관심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진핑은 고를 외치고 있습니다. 예, 고를 외치고 있습니다. 예. 제로 코로나를 계속 고수하겠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뿐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두 가지죠. 인플레.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침체되는. 그런데 파월 의장도 여기에서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인플레, 이 물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를 그죠? 예를 들어서 파월 의장의 멘트 중에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뭐냐면 뭡니까 중립 이상의 기준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다라고 보냐? 있다라고 본다. 물가 안정이 더 우선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암시하는 시간을 줬다. 그래서 시장이 급락했던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미증시가 급락했던 거는 그죠?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금리가 또 올라가고 그죠? 그러면서 이런 부분도 좀 반영하지 않았냐. 근데 개인적으로는 미리 반영하고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기술주건, 뭐 성장주건, 경기 방어주건 거의 대부분 다 빠졌습니다. 자, 오늘 중국 시장 내려앉았고요. 그 다음에 홍콩
H지수, 항생지수, 뭐 이쪽도 지금 한 3, 4%씩 대부분 다 주저앉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환율 보셨죠? 좀 전에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솔직히. 코스피, 우리 시장은, 잘 버티고 있습니다. 정말 잡초 같은, 죽지 않는, 오뚜기 같이. 죽을 듯 하면 다시 살려나고, 죽을 듯 하면 다시 살려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뭐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어떻게? 한 5개월 가까이. 그죠? 4개월 넘게.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도 코스피는 이렇게 1.23%, 그죠? 하락인데 낙폭을 좀 줄였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좀 더 빠졌겠죠. 왜? 기술주들이 더, 미국도 그렇지만 기술주들이 더 부담스러우니까요. 그죠? 미국 시장에서도 이 하이테크 주식들, 또 빅테크 주식들, 뭐 기술주 전반으로는 낙폭이 컸고요. 경기 방어주들은 좀 덜 빠졌던, 물론 떨어지긴 다 떨어졌지만, 그죠? 이런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장도 경기 둔화에 대한 이런 우려감들은 좀 반영을 하고 있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에서 수급 상황 보면은 당연히 좋을 리가 없는 거예요. 외국인들 뭐. 솔직히 이거는 지금 기대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은 뭐냐? 시장은 박스로 가고 그 안에서 종목 장세가 그래도 간헐적으로 좀 만들어지는. 그때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좀 이따 한번 제가 뭐가 중요할까요? 여기서는 모멘텀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시장의 제한적인 수급, 시장의 제한적인 수급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이 모멘텀을 그죠? 추월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왜냐하면 먼저 앞서가고 있으니까요. 수급이 그래도 붙고 있는 쪽이 그렇더라. 그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셔서 보셔야 되겠다. 지금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보시게 되면 나스닥 선물도 약보합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이에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죠? 네. 자, 이 시장 자체가 아직 저점을 이탈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가 2600선을 깨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쉽게 내주지는 않고 있죠. 왜? 왠가 하나 낙제 여기서 깨지지 않았거든요. 그죠? 하지만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본격적인 저는 하락장으로 보지는 않는다. 저는 의외로 이제 올해 시장이 이런 상저하고의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상반기의 악재를 상당 부분 반영이 되고 그 악재가 하반기로 갈수록 그죠? 완화되거나 기업의 어떤 실적에 대한 어떤 그림도 이게 이제 시간이에요. 이거 연초 1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 12월까지 이렇게 놓고 보고 여기 이제 주가로 그렇게 보게 되면 그죠? 전체적으로는 올해 이런 그림으로 해서 중간 단계를 그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턴어라운드 이런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말 미증시 가장 중요한 건 비농업 고용 지표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예. 자, 요거 어떻게 나오는지는 우리가 좀 보고 미국 시장 반응이 어떻게 되는지 다행스러운 건 주말입니다. 월요일 날 주말에 이제 완충시킬 수 있는 완충 구간이 토요일, 일요일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에 이 부분은 미국 증시 부분은 월요일에 제가 월요일 날 공개 방송 좀 열게요. 그래서 한번 자세히 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 우리 수급박스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리스트부터 보겠습니다. 이 수급박스는 지금 현재 대략 한 15만 명 정도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주식 앱, 단일 검색기 앱으로는 1등이죠. 네, 중간에 이런저런 여러분들 불평이 있을 수도 있어요. 중간에 갑자기 서버가 불안정해서 어떻게 다운이 됐습니다. 이런 거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사실 1등 프로그램입니다. 예. 사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돈의 움직임인 수급입니다. 그죠? 예. 단순하게 이제 수급은 거래량입니다. 이렇게도 보시는 거지. 그죠? 얘기해주면, 기본적으로 이 거래량은 뒷받침하는 이 수급, 그 수급의 주체들이 누구냐? 시장에서 득이 되는 주체들, 종목에 득이 되는 주체들, 마이너스 되는 주체들, 이런 걸 가지고 양은 블록을 갖고 또 종목도 발굴하고 실적을 가지고,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이 아래쪽에 수급 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이건 죄송하지만 아이폰에서는 안 돼요. 자,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을 한번 받으시면 돼요. 수급박스. 그래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옆에 이용 방법이 있습니다. 이 이용 안에 누르면
동영상이 나와요. 한번 참고하시면 돼요. 이게 뭔지, 그죠? 예. 연기금이 매집병, 이건 연기금이 이제 팔다가 다시 사들이는 것이고, 양은블록 만점이라는 거, 오늘 시장에서 가장 수급이 좋은 종목군들을, 그죠? 이 시간, 저희가 10시 20분부터 세팅돼서 움직입니다. 두산 퓨어셀, 유니드, 등등등 쭉쭉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실적 박스, 실적을 가지고 오늘 예를 들어서 턴어라운드, 그러니까 실적이 이렇게 계속 죽다가 돌아서는 종목군들 중에서는 오늘 이렇게 올라서는 애들도 많이 있어요. 그죠? 이루온이니, CS, 그 다음에 여기 유니크 같은 것도 오늘 장중에 급등했는데 다 비슷한 흐름일 겁니다. 바닥치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죠? 예.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 우리 바닥에서 최근에 현대 에너지 솔루션도 튀어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고, 요게 중요하면 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자, 일단 코스피 시총 상위주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부터 해서 오늘 전반적으로는 좀 약세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2% 빠졌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오늘 마이너스에서 보합으로 당겨놓은 거고요. SK 하이닉스 1.8입니다. 오늘 반도체 주들은 거의 대부분 또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반도체 주들은 대부분 좋지 않았다. 그죠? 자, 이 부분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쭉 보시면, 그래서 요 중에서 자, 요걸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양은블록 오늘 수급의 현황은 어떤지. 자, 삼성전자는 오늘 음해블록 4칸이니까 오늘 매도가 전반적으로 나왔다. 개인들 빼고 오늘 전부 다 매도를 했다라는 쪽으로 볼 수 있고요. LG 에너지는 그나마 아주 약한 자금이 좀 들어왔다. SK 하이닉스는 좀 빠졌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나 이런 쪽은 물량이 많이 나온 것이고요. 반대로 여기 잘 보시게 되면 삼성, SDI나 현대차는 수급이, 시장은 부진했지만 종목으로는 돈이 들어온 겁니다. 삼성, SDI, 현대차, LG화학, 기아, 그리고 여기 밑에 셀트리온도 약한 자금이 오늘 셀트리온 플러스로 돌았죠. 현대차도 오늘 전약 후강이었고요. SDI 플러스로 돌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아나 LG화학도 오늘. 그러니까 이거는 자금이 주가랑 상관없이 들어오고 나가고를 평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LG화학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여기 양은블럭이 있죠? 여기 거래량이 있고요. 거래량으로 평가할 수 없단 말이에요. 자, 이건 뭡니까? 완전히 쏟아지는 물량들이 계속 차익 물량이 나온 거고요. 이거는 변곡점입니다. 여기 만점으로 시작되는, 그리고 다음 날도 변곡점이죠. 연달아서 거래가 실리면서 하면 이건 변곡점이에요. 그때서부터 어때? 자금이 들어와서 묶여 있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파란 블록 한두 칸은 아주 약한 자금이 일시적으로 나온 거니까 별 의미는 없고, 여기 수급이 빠지면서 좀 돌렸지만 다시 여기 변곡점 만들면서 돌리고 있는 거. 그리고 나서는 지금 계속해서 자금이 들어오고 있죠. 오늘 주가는 보합이지만 만점이었다, 4칸이었다는 거는, 그죠? 상당히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급표로 한번 보시게 되면 이런 그림일 거예요. 자, 잠깐 한번 좀 말씀드려보고요. 이런 거 좀 배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 활용하시면 또 좋을 것 같고. 자, 이게 LG화학입니다. 예. 근래 들어서 개인 투자들 계속 매도하고 있지만 사들이고 있다. 저가에. 그죠?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지금 LG화학 주가는 여기입니다. 그죠? 예. 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현대차, 그죠? 이런 쪽도 오늘 그림을 한번 보시면 현대차 라인에서는, 현대차는 지금 이렇게 해서 전약 후강 정도로 돌았습니다. 근데 현대차 라인에서 지금 제일 좋은 건 뭡니까? 현대글로비스입니다. 우리도 계속 가고 있죠. 제가 이거 17만 원대 매수 의견 드리고, 그죠? 또 추가 의견도 드렸습니다. 지금 계속 보유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전고점 트라이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가고 있습니다. 그죠? 예,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수급박스에 제가 이제 요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수급박스에서 양은블럭 만점은 뭐가 나왔는지. 근데 그 전에 몇 가지 좀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양은블럭 만점을 한번 보시게 되면 두산 퓨얼셀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물론 장중에 20% 이상 올라가면 여기 리스트에서 빠집니다. 두산 퓨얼셀 한번 보시게 되면 요래요. 보시면은 이게 대량 거래에 만점이 나오는 그런 변곡점이 있었습니다. 오늘 두산 퓨얼셀은 왜 올랐느냐? 수소.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 또 수소 관련,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수소 관련한 종목군들 중에서 유니크 같은 거는 지난번에 매도 못하신 분들은 좀 매도하시라고 매도 의견을 좀 드렸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수소. 업계의 수건이었던 수소법이 전격적으로 통과가 되었다. 청정 수소 생산 소비 순환에 선순환 구축이 박차를 가하겠다. 뭐 이런 내용인데 4일 산자부 법안 소위 통과를 했다. 그죠? 뭐 이런 내용입니다. 요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기본적으로 지속 가능한 호재가 될 것이냐? 개인적으로 그래 보지 않고 단발성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저가 매력이 생겼던 종목으로는 자금이 좀 들어왔던 이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니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에 제가 문자도 드렸어요, 형님들한테. 오늘 아침에 얼마가 올랐냐면 16% 이렇게 튀어 올랐는데, 자, 이거 지난번에 요 고가에 매도 못하신 분들은 이번에 매도할 기회였다. 요거였고요. 또 하나는 부산 퓨어셀은 조금 다른 흐름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지난번에 요 자리를 저점 자리로 말씀드렸는데 똑같은 자리에서 다시 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밀고 가보겠다 하면 좀 밀고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수급박스 종목들 보기 전에 몇 가지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오늘 특징적이네. 현대 일렉트릭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요 태양광주하고 전력 인프라 관련한 주식들, 그 다음에 건설 인프라, 그래서 요거 뭐 현대 건설 기계도 자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현대 일렉트릭, 자 요거는 저희가 수급박스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 일렉트릭 한번 보시죠. 지금 우리가 대략 한 요 가격이었던 것 같아요. 19,000원, 20,000원대는 주식을 또 사고 25,000원 이상으로 이렇게 가겠다. 사실 최근에 대규모 수주 소식도 있었고요. 그죠? 지금 보시게 되면 양은 블록도 없었습니까? 이거는 솔직히 이게 전부 다 네모칸 치면 저는 이게 그냥 다 매집이라고 보여집니다. 솔직히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왜? 수개월 동안 한두 칸은 그냥 숨고르기라서 뭐 의미가 없고 실제로 한 4칸 정도 돼서 음의 블럭이 나온 거 이날이 수급이 좀 빠진 거거든요. 여기 한 요 정도 됩니다. 여기. 그럼 그 외에 들어왔던 물량은 전부 다 잠겨 있는 거예요. 그거 뚜껑을 연 시점이 여기고요. 그 다음 뚜껑을 연 시점이 여기입니다. 바로 여기가 되는 것이죠. 여기.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요거를 그죠? 전국점으로 의견을 드렸던 겁니다. 지난 월요일에도 현대일렉트릭을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LS 일렉도 따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OCI 움직이면서 현대 에너지 솔루션도 같이 갈 것이다. 그 다음에 현대산업, 현대건설기계.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현대일렉트릭입니다. 지금 주가는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강합니다. LS 일렉입니다. 이거 LS 일렉 바닥치고, 그죠? 차근히. 자,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면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네. 자, LS 일렉트릭이 제가 최근에 여기가 변곡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렇습니다. 여기하고 특히 여기가 변곡점입니다. 이때서부터 어떻게 자금이 계속 들어와서 쌓이고 있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소위 매집이라고 합니다. 그죠? 매집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 건설 기계가 있습니다. 그죠? 현대 건설 기계. 자, 이것도 최근에 주가가 계속 빠지다가 저점을 만들었는데요. 실제로 중요한 건 얼마가 빠졌는지도 중요하지만 돌리는 힘이 중요하다. 그죠? 잠깐 보실게요. 현대건설기계. 그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자금이 들어왔고 여기서 다시 몰려 들어오기 시작한 거고요. 오늘 같은 날도 전략풍으로 다 돌렸다는 거 상당히 강한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좀 전에 저희가 요거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요. 현대글로비스 있었죠. 계속 보유하고 있다고. 자동차는 저는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하반기까지 갈 생각이고요. 그 중에서 현대글로비스의 수급을 한번 보십시오. 이 밑바닥부터 지난 1월부터 전부 다 매집입니다. 여기 변곡점이었습니다. 여기. 그때서부터 매집입니다. 여기 한두 칸은 다 의미 없습니다. 최근에 일시적으로 하루 몇 달 만에 한번 물량이 나온 적이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연속된 게 아니라 거래도 많지 않습니다. 계속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보고 가는 겁니다. 중요한 건 모멘텀이 정점이 와서 그죠? 기대치를 정점을 찍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수급이 정점을 찍고 야 이제부터는 난 본격적으로 계속 파는 쪽으로 갈 거야. 이런 흐름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 빠지는 흐름은 없다. 그죠? 네, 그런 흐름이면 계속 가는 것이죠. 여기에 OCI 하고요.
그죠? OCI. 그 다음에 현대에너지솔루션. 이런 애들도 지금 저점에서 들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그동안에 지금 많이 죽었던 종목들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현대에너지솔루션도 요 며칠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좀 특징적인 애들 중에서 대한항공이 그동안 실적이 이번에 굉장히 좋았어요. 대한항공. 지금 항공주 중에 대한항공, 오늘 아시아나항공, 그다음에 제주항공, 진에어들이 이게 제주항공인데요. 하단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행주, 요 하나투어 이런 애들도 솔직히 이렇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전 사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항공 여행주들은 유가도 중요하고 지금 환율이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항공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복 수요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요. 특히 주목이 되는 거는 해외 입국 시에 PCR 검사 면제가 되는 그 시점이 여행주들, 항공주들이 다시 뻥 터지는 시점이 될 것이다. 면세점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 시점을 노려야 됩니다. 그 시점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지만 그거는 전 개인적으로 시간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죠? 시간 문제. 아마 새 정부에서 시행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고요. 잠시만요. 자, 그리고 오늘 보시게 되면 뭐 그런 종목군들 좀 특징적이었고요. 솔직히 삼성전자나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이쪽은 아직은 좀 부담스러워. 근데 삼성전자는 얘기해 드린 게 이건 실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다. 환율로 움직이는 것이다. 그죠? 지금 상황은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 수급 박스에서 좀 몇 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수급 가장 좋았던 종목군들 한번 보겠습니다. 두산 퓨어셀 만들어졌고요. 또 유니드, 상하프론테크, 효성 첨단 소재, 효성 중공업, 빼노션 뭐 이런 종목군들이 쭉쭉 나오고 현대 건설기계도 나오고 있고요. 그죠? 네, 쭉쭉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두산 퓨어셀도 받고 이번에 요거 한번 볼까요? 다음 주에 저는 이 중에서 이 리스트 중에 다음 주에 또 집중적으로 사들일 종목이 있어요. 굉장히 저가 매력이 생기고 제가 오늘 2차전지 소재 쪽에서 일부 그 장기로 가는 애들 쭉 있고 또 약간 차익한 거 있는데 그 주식 갖고 다음 주에 이제 사드릴 거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리스트 중에 어찌됐든 뭐 같이 나오고 있는 애들 한번 보겠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가 오늘 만점으로 저점 수준에서 돌았습니다. 그죠? 상하 프론테크도 그죠? 저점 수준에서 오늘 만점이 나오면서 변화가 생겼고요. 저점 수준에서 돌렸습니다. 그죠? 여기 효성 중공업은 근래 들어서 계속 여기서 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 3일 만점입니다. 계속 자금이 몰려 들어온 것이고요. 이 흐름이 뭐냐면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다가 돌아서는 자리가 있죠. 그 변곡점이라고 하죠. 주가의 변곡점. 거래가 계속 죽다가 거래가 살아나는 거래량의 변곡점이 있죠. 수급도 역시 계속해서 수급이 빠지고 메이저들은 계속 팔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다시 사들어가기 시작하는 시작점이 있어요. 이 시작점이 바로 이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그죠? 시작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페노션 같은 경우도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매집이 시작되면서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고 전반적으로 매집이 계속 강하게 유지되는 상승까지 상승을 하는 흐름이에요. 최근에는 어떻게 봐? 최근에는 약간의 매집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실적은 이미 반영했고, 그죠? 네. 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유니온, 그 다음에 뭐, 현대 코퍼레이션 같은 주식도, 그죠? 네. 자, 최근에. 여기는 완전 매집이었다는 것이죠. 그죠? 네. 자, 주가는 여기 관리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현대 건설기계도 있었고, 그죠? 자, 롯데 렌탈, 뭐, 이런 종목군들 좀 포착이 되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연속 매집 한번 보죠. 연기금이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는. 이거는 30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연기금을 샀다는 거예요. 22일 동안, 오늘 13% 급등한 대한전선은 22일 동안 연기금을 하루도 쉬지 않고 샀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 연기금의 매집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첫 번째, 연기금은 조금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저평가 매력을 가지고 있는 주식들을 중장기 투자하거나, 그죠? 이런 걸 굉장히 좀 좋아하는, 저는 이거를, 거북이라고 표현해요. 느리지만 목표까지 천천히 간다. 자, 여기, 뭐 22일째, 20일, 이거는 20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사들였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현대 오토, 에버, 롯데 리츠도 20일, 21일 동안 시장이 안 좋고 주가가 떨어지든 뭐라든 계속 사들였다는 얘기예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18거래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사들였다는 얘기고요. 신세계 인터,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가스 가격 인상부터 해서 지금 재료가 만들어지고 있는 한국가스공사, 이거는 17거래일 동안 사들였다는 거예요. 17거래일 동안 계속 사들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보시면은 여기가 변곡점 아니겠습니까? 이건 전부 다 매집인 거죠. 그러니까 수급이 계속 붙겠다. 그래서 주가가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요런 거 한번 좀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신세계 인터도 주가는 흔들려도 17거래일 동안 계속 연기금은 사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동차에서 아까 현대글로비스도 있고, 현대차도 있고, 현대위아도 있고, 하지만 명신산업도 지금 연기금은 12일째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다. 그죠? 오늘도 사들이고 있고요. LS 일렉트릭, 최근에 바닥치고 올라가는 LS 일렉트릭 지금 10거래일 동안 쉬지 않고 사고 있다. 자동차 화신도 그렇고요. 좀 전에 롯데 렌탈 있죠. 자, 롯데 렌탈 한번 보시겠습니다. 롯데 렌탈. 자, 주가는 이렇게 좀 올라섰다가 여기 좀 빠졌지만 다시 돌고 있습니다. 우리 수급 박스를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이래요. 자, 여기가 변곡점이죠. 만점이 처음 시작돼서 그 다음날 강하게 돌리기 시작하고, 다음날 중요한 건 첫날 외에 두 번째 날도 자금이 강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보통 그러면 얘들이 계속 사들이더라고요. 양은 블럭이 만점이 여기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강했죠. 그래서 여기까지 주가가 계속 강했던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좀 쉬었습니다. 매기가 조금 빠졌던 거죠. 그러면서 변곡점은 오늘이었던 것 같아요. 눈에 띄죠, 여러분들? 자, 실적 같은 것도 한번 총치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부분은 좀 설명드렸는데, 제가 다음번 영상에서는 요거 월요일 날은 이건 한번 활용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실적 박스. 최대 실적을 돌파하는 패턴에 있는 주식들. 최대 실적 돌파가 임박한, 그죠? 그런 패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를 더 좋아합니다. 바닥에서 도는 애들. 턴어라운드가 시작된 애들. 시작된 애들이죠. 시작된 애들. 그죠? 그리고 턴어라운드가 임박한 애들. 최근에 뭐 한미약품도 주가가 올랐다가 지금 숨고르기가 있고,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바닥치고 움직여주고 있고, 한국가스공사 좀 전에 보셨죠? 실적이 이렇게 계속 빠지다가 천천히 돌겠다는 거야. 추정치가 돌고 있는 거니까. 그죠? 이거는 다음 주 월요일에 한번. 그리고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이용 안내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수급 박스의 모든 기능을 제가 다 특허로 가지고 있어요. 솔직히 뭐 증권사 HTS로 좀 탑재를 해서 같이 썼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받은 것도 많은데, 개인적으로는 노라고 했습니다. 예, 죄송하지만 원래 제가 하던 대로, 제가 이 수급 박스는 어른들이 사용하는, 주식하는 어른들이 사용하는 재미난 장난감을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종목들, 제가 오늘 다루지 않은 종목은 월요일에 다뤄드릴 겁니다. 예. 자, 증시는 악재는 좀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좋은 내용은 없지만 그 과정에서도, 그죠? 이미 반영하고 있는 거는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도 지금 잘 버티고 있고요. 다음 주 또 중요한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사실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진 않죠. 아까 환율 보셨잖아요. 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은 후퇴하는 것보다는, 그죠? 차근히 그림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는 시간입니다. 여기는 주가고요. 나의 목표 지점이 어디냐를 보셔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의 변동은 당장은 힘들어도, 그죠? 자, 수렴하는 목표치가 어디냐를 잘 보고 가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공개 방송을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라이브 또 관심 있는 분들 하시면 되겠고, 이번 주말에 저희 이벤트 하나 좀 있습니다. 제가 그 와우넷의 한국경제TV 회원수 1위죠. 사실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 황금 베팅 또 수급박스 1개월
일단 불타는 주식. 그러니까 이건 스윙이에요. 요거까지 포함을 해서 이번 15일까지 이벤트를 한번 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월요일에 아침 8시 대략 한 50분, 그리고 와우넷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대략 한 8시 한 초반부터 아마 문은 열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일찍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주말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시장이지만 날씨도 좀 굉장히 좋죠. 화창하고, 그죠? 예, 좀 여유 있게 큰 그림 그리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월요일에 얘기하시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네.